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시는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자마자 임성근 씨가 사과 안 하면 소송을 하겠다. 나는 죄가 없다. 허위사실 쓴 기자, 작가, 유튜버 등은 오늘 20일까지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대한민국 장군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할 말인가 싶긴 한데 일단 저한테도 소송 걸리면 그냥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 내고 주식 물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공수처 수사도 있고 특검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생기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이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몰고 갔던 다주택자, 지난 정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이상의 짜증과 스트레스를 지금 국민의힘이 받게 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인스타에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갑질, 막말, 협박, 조롱 등이 있었다. 그런데 보수 정권 지지자였던 제가 봐도 그 어디에서도 갑질이나 막말, 협박, 조롱은 없었어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용민 대회장님은 뭐가 되는 거냐? 이용민 대회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 정말 참된 군인이신데 증인 선서도 거부한 사람, 증인 선서를 한 사람, 상식적으로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정말 강력하게 찬성을 해요.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특검이란 건 제도권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걸 보니 이거는 무조건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마음 놓고 지휘를 하냐? 하지만 이제는 부하들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지시가 아닌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상관이 현장 지도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현역 군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단장이 와서 창고가 좀 깔끔해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이 카페처럼 분위기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부대는 창고를 갈아엎어야 되고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부대 운영에 있어서도 훈련 계획에 있어서도 상급 지휘관이 그것보단 이런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순간 그렇게 다 바뀌어요. 군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도랑 지시랑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말만 지도랑 지시지 받아들이는 건 다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더 챙겨줘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소득 제한이라는 게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난임 치료비 지원도 소득 제한이 있고 임대주택이나 청약, 세금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생을 해요. 소득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건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혜택을 줄여서 의욕을 떨구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금수저 출신 때문에 소득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금수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과연 금수저였을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1세대, 2세대, 3세대를 보면 이민 1세대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세탁소 등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민 2세대 자녀들의 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이민 2세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이민 3세대가 금수저가 되는 거죠. 제가 쿠팡 배송을 하고 있지만 쿠팡 하시는 분들 중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정말 뛰어다니면서 영혼을 불태우면서 하루에 50만 원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1년 매출이 1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보는 보수다란 이미지도 있어서 보수정당을 지지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수정당에서 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안보의 위협을 자초하고 있죠.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안보는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방전직교육원에 들어가면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전직 기본교육이 올해 꽤 꽉 찼어요. 제가 작년에 이 교육을 받았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7월부터 이 교육을 들을 수 있었는데 7월 달에 바로 이 교육을 들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전직교육 신청자가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중기복무 전역자가 35%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전직교육 신청자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전역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안보포럼 정기총회에 나가는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랑 국방위 위원이랑 아까 인스타에 글 올렸던 국회의원도 나오는데 김상훈 님도 중간에 끌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이좋게 끌려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군대를 바꾸기에는 골든타임은 지나갔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년에 당장 월급을 2배 올려줄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초급 중급 간부 자긍심 고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정쩡하게 이상한 정책 내세워봤자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진국 군대도 인력 모집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요즘 추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복지를 안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국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아요. 알바만 해도 세금을 30% 40%를 띄어가는데 유럽의 군인들은 각종 세금이 면제돼요. 그래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거고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돼 있어요.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한국은 뭐가 있냐? 건강보험료 다 내고 있어요. 소득세 다 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사 소위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2, 3년 전부터 대탈출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지금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2, 3년 뒤에는 전차 10대 중에 몇 대나 전투가 가능할까? 지금 어떻게든 쥐어짜서 전차 5대, 6대 겨우 굴리고 있는데 2, 3년 뒤에는 전차 10대 중에 한두 대 전투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역사에서 군대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공부하면 다들 알고 있어요. 지금이 평화의 시대인가? 유럽과 중동에서는 전쟁 중이고 중국과 대만도 충돌 위협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서도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예비군 제도를 전면 개편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중기복무 전역자가 35%가 늘어난 상황인데 자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10에서 15년 차의 장기복무자 전역률도 굉장히 높고 20에서 22년 딱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전역률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전역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 대책으로 뭐가 나왔냐? 인원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면 특임 보병을 1년에 400명을 뽑아요. 특임 보병을 1년에 400명을 뽑는다? 왜 400명을 뽑아야 되죠? 특임 보병이 1년에 400명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뽑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여군을 더 많이 뽑아요. 이제 특임 보병도 여초 집단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아까 중기복무자 5년에서 10년차 전역자 중에 여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똑같이 10명이 임관했을 때 5년에서 10년차 전역자 중 남군이 10명 중에 몇 명 전역했고 여군이 10명 중에 몇 명 전역했는지 통계를 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여군 간부 비율을 8.8에서 15.3%까지 늘린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2027년까지 3년 내에 8.8%에서 15.3%로 늘리려면 연간 임관하는 간부의 50%를 여군으로 뽑아야 가능한 수준이에요. 왜냐? 2000년대 군번은 남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010년 초반대 군번에서도 여군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10년 후반부터 2020년대 군번까지 오면 그나마 조금 높았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놓고 보면 여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비율을 15%까지 급격하게 올리려면 새로 임관하는 간부들의 여군을 정말 많이 늘려야 가능한 수치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시는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